자, 이제 노동법 1에서 남아있는 법이 4개 법이 있는데요. 4개 법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법당 한 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법으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원래 실강할 때는 그 여러분 중에서 지금 시간대가 워낙 졸리는 시간대라서 이제 뭐 저한테 인사도 많이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뒤로 인사하시고 난리가 나는 시간대인데 제가 특강이라서 따로 여러분이 주무시더라도 개의치 않고 강의를 할 테니까 스스로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임금채권보장법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두 가지 형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저희들이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배웠어요. 이제 사용자가 도산한 거죠. 이런 경우에 사용자의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이제 이걸 경매에 들어가서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걸 안분매당하게 되면은 근로자의 어떤 채권이 보호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은 안분매당의 형태지만 최우선 변제가 되는 채권을 만들어 둔 거죠. 최우선적으로 요거는 이제 변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자, 요걸 이제 최우선 변제를 하게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월분의 임금, 요걸 이제 최우선 변제를 하는 구조고, 세 번째가 이제 재보상금이에요. 재배했을 경우에 이제 보상해주는 그런 금액들. 요것들은 다른 이제 채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배당해주겠다. 이런 것을 띄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제도에 약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것도 사용자 재산이 있을 경우에 문제인 거죠. 있을 경우에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해주는 건데 사실은 도산할 정도의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재산이 사실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사용자가 돈이 있으면은 그러나 배당을 해주는 구조인데 이 돈도 없다. 그럼 근로자는요, 이것도 받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그냥 최소한의 금액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임금채권보장법입니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은, 사용자가 이 돈을 주는 구조가 아니고요. 이제 국가가 주는 거죠. 국가가, 노동부 장관이. 자, 원래는 사용자가 줘야 되는데,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를 대지급금이라 그래요. 과거에는 체당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체당금이 좀 어려워서 표현 자체를 그냥 대신 지급한다는 뜻으로 대지급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합니다. 원래는 사용자가 줘야 되는 거죠. 이 돈을. 자, 근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한테 구상합니다. 이게. 구상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용자가 돈이 없으니까요. 국가가 받을 돈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일단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가 대신하는 대지급금의 모양이 요거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보상금인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요 퇴직급금은 첫 번째 똑같아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요건 같고요. 최종 3년치 퇴직급여. 요거는 이제 퇴직금의 구조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요거까지 같은데요. 자, 그 다음부터 달라요, 이게. 세 번째가 휴업수당입니다. 여기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휴업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휴업수당을 최종 3개월 지급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출산휴가 급여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주는 출산휴가 급여. 요게 또 3개월치.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요 이제 최우선 면제가 되는 요 채권하고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이 조항이 다르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요 부에서는 요 조항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걸 우선 지급하는 거야. 요걸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용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정의조항은 근로자, 뭐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이런 것들은 다 근로기준법의 정의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적용범위로 보시게 되면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의무가입사업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적용범위가 뭐 1인 이상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4대 보험 보시게 되면은 엄밀하게는 뭐 4대 보험이라 하지만 이게 분할을 시키게 되면 뭐 7대 보험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내두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 건강보험 자체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딸리는 게 있죠. 장기요양보험. 그 장기요양보험료가 이게 따로 딸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2대 보험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하고 직업안정능력 개발에 대한 보험료가 따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산재보험료인데, 사실 산재보험료에 두 개가 딸려 있어요, 이게요. 자, 산재보험료를 내면서 동시에 뭘 내는가 하면, 요 법입니다. 요 법에 따라서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돼요. 자, 이 법상으로 뭔가 국가가 근로자한테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사용자가 일부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임금채권에 대한 이제 부담금이에요. 요게 이제 하나 들어가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명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제 금이 들어갑니다. 성명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그런 보험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뭐 이제 거의 7대 보험에 가까운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산재보험이랑 얘가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는 사업장들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괄호 열고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국가가 지급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자기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굳이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자, 국가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돈이 모자라요, 그죠? 모자라다 보니까 이걸 국고에서 부담을 시킵니다. 이게 비용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기금 가지고서는 다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그 목적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만듭니다. 기금을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을 심의하기 위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노동부에 두게 됩니다. 이건 뭐 기출이 잘 되진 않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근로자 대표 5명, 선후대표 5명, 공익대표 5명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의 제일 중요한 골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뭘 지급하겠다는 거냐? 그 구조에서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옛날에는 요거만 있었거든요. 토산대지급금. 요거만 있었습니다. 토산대지급금. 자, 이게 회사가 토산한 거죠. 토산하니까 회사가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다, 일단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용자에게는 따로 청구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토산이라는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법정 토산이 있고요. 이게 파산 선고라든지 회생 절차. 법적으로 도산한 경우 이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도산을 했는데 법적으로 도산 결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보니까 사실상 도산한 겁니다. 뭐 사업장 갔더니 뭐 이제 뭐 풀나 있고 지금 뭐 문도 잠겨 있고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사실상의 도산 인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게 되면 요 대지급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산 대지급금의 한계는 뭔가 하면은 회사가 망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망하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망했든지 요게 돼야 됩니다. 망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표현 자체가 그렇게 했더라 양해해 주시고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지만 회사가 이게 도산을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회사가 망하지 않았지만 임금 체불이 있게 되면은 뭔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간이 대지급금이에요. 요거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겁니다. 도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 체불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이제 지급하겠습니다. 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현대로서는 요 회사가 도산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대지급금, 도산하지 않았지만 지급하는 대지급금 요 구조로 따로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죠. 도산대지급금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그 다음에 파산 선고 결정, 이런 법정 도산의 경우, 그 다음에 도산 등의 사실 인정했을 경우. 밑에 뭐 시행령에 그 도산이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은 사실상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요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자, 간이 대지급금은 이제 임금 체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임금 체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할 거냐?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자, 이제 실제로 임금 체불이 있다. 법원의 이제 판결 등을 통해서 확인해 준 거죠. 이런 경우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 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노동부에 가거든요. 노동부에 가서 노동부에서 보통 진정을 합니다. 노동부가 임금 체불이 맞다 그러면은 임금 체불 확인서 같은 걸 내줘요. 그러니까 노동부에 진정을 해가지고 요걸 받은 경우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법원 가든지 노동부 가든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법원 가서 판결 등을 받든지 노동부에서 진정을 해가지고 인정받든지 요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지급하는 거냐? 지금 그 다음 장에 말씀드렸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항상 3개월이에요. 최종 3개월분의 출산휴가 기간 중에 급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우선 대지급금을 국가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놨고요. 이게 보통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 많이 받는 분들은 너무 많이 나가겠죠. 그죠? 그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상한액을 두고 있어요. 상한액을 따로 두고 있고, 뭐 적은 경우에는 지급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얘가 훨씬 덩어리가 커요. 얘는 덩어리 작고요. 그래서 얘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큰 걸 지급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덩어리가 작은 걸 지급했어요. 그럼 나중에 회사가 도산했습니다. 이러면요, 요걸 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가 커요, 항상 이게. 큰 구조니까. 얘를 지급하면 얘를 지급하지 않고, 만약에 얘를 지급했으면 나머지를 지급하는 거죠. 도산했을 경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그러면 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거냐, 이게. 일단, 뭐, 회사는 도산을 하거나, 뭐, 이제 판결을 받거나, 이제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근로자는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도산 대지급금은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 이후부터 3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걸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신청일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도산에 대한, 파산 선고에 대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요 신청일로부터 자,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자, 요 안에 이제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으로부터 1년 이내에서부터 3년 안에 요때 이제 신청 퇴직한 근로자, 요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겠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1년 전 해당일 신청일 1년 전 이후부터 3년 안에 퇴직한 근로자한테 요걸 지급하는 거고요. 자, 간이비 지급금은 무조건 그렇게 가세요. 법원의 판결은 이제 2년 이내고요. 판결이나 병령이라든지 법원 갔을 경우에는 2년 안에. 그 다음에 법원이 아니고 노동부에 간 거,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하거나 노동부에 가서 뭔가를 한 겁니다. 혹은 행정상에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1년 이내. 그러니까 법원 갈 경우는 2년 안에 판결에 대한 신청한 근로자, 소위 제기한 근로자예요. 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 근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부에 갈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한 근로자, 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직하는 중에도 이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자, 근로계약이 종료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용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요 안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자, 이거는 퇴직한 분들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판결을 합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 혹은 이제 1년 안에 퇴직한 날부터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하거나 이런 구조인데, 재직 근로자들은 마지막 임금 처리 발생한 날, 그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고요. 자, 노동부에 갈 경우에는 마지막 임금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퇴직금을 지급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2년, 1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법원 갈 때는 2년, 이제 퇴직한 근로자건, 재직 근로자건, 기산점이 다르죠. 이제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재직 근로자는 마지막 임금 체불일 다음 날부터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에 갈 경우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1년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걸로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해서 퇴직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청구를 하셔야 돼요. 자, 언제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게 양가로 4번입니다. 자, 법정도산이 있게 되면은 그 결정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합니다. 2년 안에. 2년 안에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이비 퇴직금은요, 판결은, 법원에 가가지고 판결 받은 경우는 1년. 노동부에 갈 경우에는 6개월. 아까 이제 이 청구 가능한 근로자가 2년, 1년이었죠. 그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청구하는 시점은 1년 6개월입니다. 이게. 첫 번째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1년. 그 다음에 노동부에 가가지고 확인서를 받은 날 경우에는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이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나오시면은 그렇게 대충 이해하시고요. 이게 청구할 경우에는 2년, 1년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근로자는요. 그런 구조인데 청구할 때는 2년,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청구 안 하면 이거 못 받아요. 국가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노무사가 요거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옛날에 노무사가 많이 했어요. 예를 들요. 많이 했고. 근데 요즘은 이제 국선 노무사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옛날에 이게 꽤 큰 금액의 그런 게 수수료가 다 나왔는데 요즘은 제가 이걸 하진 않지만 뭐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런 사업주 기준도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해야 돼요. 양가로 5번에. 자, 요 법에 적용돼서 해가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에 요걸 지급해주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게 사업을 한 경우에는 이걸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죠. 6개월 이상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국가가 아니고 사업주가 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사업주한테 융자를 해주기도 합니다. 양가로 6번에요. 자,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 비용을 노동부 장관이 융자해 줍니다. 근데 융자는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받아가지고 자기가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면서 약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조금 나오는 흐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주는 요 대지급금 요 구조는 이 수급권은요 거의 최후의 보루예요. 이거 근로자 입장에서 마지막 동아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가져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요 수급권을 보여줍니다. 6번이에요. 자, 요건 일단 근로자 대지급금 수급계좌라 그러는데 대지급금 수급계좌로 입금하는 구조고요. 물론 안 될 때는 이제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무조건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무조건 안 돼요. 이것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로자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안 된다. 막아놨고요. 그리고 요 대지급금 지급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질병을 입었어요. 그래서 대지급금을 수령을 못 합니다. 그러면 위임해 줄 수는 있어요. 누구한테요? 가족에게만. 가족에게 여기에 대한 수령을 위임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제3자는 안 돼요. 가족에게만 가능하고요. 이것도 본인이 아파가지고 수령 못할 경우에 가족에게 수령임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능해요. 미성년자도 돈은 필요하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급하려고 하게 되면 노동부가 이제 지급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노동부 장관이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국가가 여기 구상권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재산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당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세요. 명령하는 거죠. 명령하게 되면 7일 안에 사업주가 제출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뭐 나머지 것들은 7번은 그냥 잘 안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이게 바로 이게 체불임금 확인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동부에 일단 진정을 하죠. 진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를 제기할 때가 있거든요. 소를 제기할 때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줍니다. 그걸 받고 가게 되면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8번은 잘 나옵니다. 8번은. 자,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 지급금의 간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죠. 원래 근로자가 이 사업주에게 이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요 권리를 국가가 대위 청구하는 거예요. 대위.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원래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준 거니까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 청구하는 거예요. 대위. 그래서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는 겁니다. 요 대위하는 권리에 요 최우선 변제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권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8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산재보험료 안에는 두 가지의 그 보험료가 함께 있습니다. 그 바로 임금채권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금채권에 대한 요것들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거 좀 깎아주기도 해요. 만약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을 설정했다. 뭐 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출국 만기보험 신탁이 가입했다. 이런 사업주는 이 부담금을 좀 경감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부당이득이 있었다. 이런 경우는 환수합니다. 이제. 자, 5배 이하 금액의 추가 징수도 가능하고요. 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지급 임금 청구권 대위. 요게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청구할 수 있는 거냐, 근로자.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되는 거냐. 요것도 잘 나온 파트니까 기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